안녕하세요. 정송TV 첫 방송 시작합니다. 갑자기 정송TV가 뭐냐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께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송지연 기자님과 함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야심차게 이 포부를 밝혀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얌전하게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난관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함에 있어서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에 의기투합하고 한번 힘차게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기투합!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구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와 필요한 그 행정의 정보들을 중심으로 많이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첫 소식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무엇보다 요즘 치솟고 있는 물가, 서민 경제, 생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구로의 은행권 금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금리는 서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와 시장 경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1월 18일 기준으로 금융권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국민은행은 5%, 기업은행은 4.74, 우리은행 4.98입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인 구로지역의 A신협은 1년짜리 정기예금이 5.7%, B신협은 5.6%, 우체국은 4.5입니다. 또한 구로지역의 새마을금고 A금고와 B금고는 동일하게 4.59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1년 전에 비하면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저도 은행 가서 느끼거든요. 이렇게 이자도 많이 오르고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 각 은행에서 유동성 자금 확보 측면도 있고요.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소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고 은행에서 돈이 적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물가는 내려가야 하는데 물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어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자 소득이 많아져서 좋겠지만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분들은 이자 부담으로 힘이 들게 되겠죠. 원칙은 금리가 오르면 물가가 잡혀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출 금리를 보면 개인 소득과 신용도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매월 소득이 있고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이자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위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대출 금액의 이자라든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죠. 돈은 우리 몸의 혈액처럼 여기저기 혈관을 타고 적당량이 순환되어야 건강하듯이 경제가 안정되겠죠. 그러나 금리가 오르게 되면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자를 기대하고 은행에 예금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돈이 시중에 잘 돌지 않아서 소위 돈맥 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제정책이나 금리정책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중의 통화량도 적당히, 물가도 적당히, 금리도 적당히 유지돼야 하는데 이자가 높으면 대출받아 사업하는 분들은 투자 심리가 줄게 되고 고용 창출이
되지 않겠죠? 적당이라는 말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뭐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은 위축이 되기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또 어려움을 겪는 뭐 이중의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는 누가 어디서 결정해서 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에서 물가 동향과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보고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기준을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각 은행에서 정하는 예금, 적금,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 금리 조정은 미국의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등락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미국 중앙은행 금리 상황을 보고 참고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정한다고 해서 국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동향, 은행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같이 조정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3일 미국 중앙은행 금리는 4%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10월 12일 기준금리는 3%인데요. 앞으로 11월 24일 발표 예정인 금리는 3.25%가 예상됩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소폭으로 오를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소폭으로 인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전망은 비전문가인 정순욱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만 매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권 금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돈이 뭐 굉장히 많으면 뭐 금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늘 부족한 게 돈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과 소비자들도 물가나 금리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구로 시장에 가서 상인과 소비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장사들이 안 돼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3분의 2도 안 돼. 매출이 그 정도나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한참 돼요. 장사 안 되는 지가. 대출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서민들 살기는 어렵고. 예,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정부나 구청장에는 좀 서민들한테 좀 저기 따뜻하게 좀 베풀어줘야지 뭐라도.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해보면은 이 지역에 따라서 좀 부자 동네는 비싸게 팔고 이 서민들 있는 데는 좀 싸게 팔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한 달 생활비 한 2, 30만 원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매출 차이가 있죠. 얼마나 정도 감소된 것 같아요? 한 20% 정도? 예. 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전후로 한 뭐 20%, 3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가도, 도매가도. 예. 주민이나 서민들이 이런 생선 사갈 때 예. 반응은 어때요? 뭐 겁나 올랐다 그러죠. 겁나 올랐다고요? 예. 그때 뭐 아유 겁나 올랐다고 깜짝깜짝 놀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매출이 살짝 올라요. 그럴 때는 진짜 많이 좀 도움이 되죠. 물가 많이 올랐지요. 얼마나 오르신 것 같아요? 뭐 다 안 비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싼데 안 비싼 게 없어. 고기도 그렇고 계란도 또 지금 또 오른다 그러고. 대출이 있으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예. 요즘 살기는 좀 어떠신지. 힘들지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물가가 모든 물가가 비싸고 사는 게 좀 힘들지. 아이고 엄청 올랐지요. 다른 거는데 요즘은 야채하고 과일은 또 많이 사더라고. 고기값이라든지 뭐 다른 거는 다 올랐는데 전에는 야채가 얼마나 비쌌노 여름에는.
근데 요새는 야채값이 너무 싸니까 농민들이 또 어떻게 사나 걱정이야. 전에는 둘이 먹으려고 하면은 10,000원씩 사도 적은 거 같는데 지금은 많이 더 사야 돼. 식당 가도 그렇고 고기값은 많이 올랐어. 물가가 사고 뭐 다른 기가 하면 농민들 걱정이고 또 다른 기가 하면 사 먹는 사람이 걱정이고 그렇지 뭐 우리들 걱정은. 이 시장에서 상인과 소비자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예금 금리나 뭐 이자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 구로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물가와 금리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짤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구로구 의회의 소식입니다. 구로구 의회가 지난 11월 8일에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13회 임시회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31개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그리고 구로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이 계속 심사로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왜 이게 구로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냐면 이 두 가지 사안이 현재 취임하고 있는 문원일 구청장의 공약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례 개정이었는데 이게 계속 심사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의회와 구로구청 간에 이 조례안을 둘러싼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이후부터 펼쳐지게 될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28일에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때 이 두 개의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될지 의회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된 소식은 다음 2회차에서 저희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의원님. 좀 높이. 또 이따 만나요.